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수익률 대결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수익률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시즌 결과를 아직 못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318대 287, 남성팀이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명의 선수들이 고루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시즌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MVP를 차지한 분은 바로 MBN골드 최창림 매니저입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08.32%의 수익을 내면서 왕좌에 오른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남성팀의 최종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송률 매니저, 꼴등은 안 한다는 포부에 맞게 리노공업으로 73%의 큰 수익을 내줬고요. 또 현대 로템과 NH투자증권을 영입하면서 팀 내 수비수로서도 충실히 활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곽유정 대표, MVP를 차지한 최창림 매니저와의 수익률 차이가 단 5%도 나지 않습니다. 특히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78%의 수익을 내면서 팀 내 1등 종목으로 활약했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16%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 수익률 대결 결과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팀 내 2위를 차지하셨어요. 좀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2등을 하긴 했는데 네.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 솔직히 1등 아닌가 했는데 뭐 그런 대로 꼴등 안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 꼴등 벌칙을 좀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2월 달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러면 2등을 넘어서 1등도 좀 노려볼까요? 이 사람이 좀 한결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도 2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네. 2등은 그래도 지키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포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곽유정 대표님의 소감도 좀 여쭤보면 남성팀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최창림 매니저님과 수익률이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가온칩스를 정말 끝까지 제가 사수를 했어야 됐나. 뺏기지 않았다면.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수익률 대회 기간이 2월 달까지 이어지는 줄 알고 덕산 하이메탈로 이제 회심의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오고 나서 종목이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게 MVP도 놓치게 되고 여성팀의 그 우승을 놓치게 된 것 같아서 뭔가 마음 한켠이 저는 그 여성팀에서는 1등 했지만 좀 약간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네. 2월 달은 정말 제대로 좀 남성팀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도록 공격수로서 최선을 네. 다해보겠다라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만년 공격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리뷰도 좀 해볼게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의 탑5 보면서 수익률 5개 종목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역시 73% 수익을 내면서 1등 종목으로 자리했고요. 상하 프로테크도 10% 수익률, 현대 로템도 9%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도 한 종목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리노공업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전략이 좀 앞으로 필요할까요? 예, 뭐 일단은 수급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이제 1월 15일 날 편입이 된 종목인데 이후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고 지금 최근에 살짝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완전하게 죽은 상태는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수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결코 나쁜 회사는 아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에 들어가는 칩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상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고객사 라인업이 좋아요. 뭐 브로드컴, 퀄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수급적인 걸 말씀드리냐면요. 아까도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렸죠.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노공업도 비슷합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10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눈에는 아직도 이뻐 죽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예쁨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뭐 꼭 굳이 둘 다 이쁨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곽유정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은 수익률 5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역시 1등 종목이었습니다. 78%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16%, 가온칩스가 트레이드권으로 빼앗기긴 했지만 6%의 수익을 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 좀 리뷰를 해볼게요. 회심의 종목이라고 하신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2% 상승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왔었던 가격 구간 대비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까지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거의 한 40% 정도 가까이 또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구간대이긴 하거든요. 장이 지금 흔들리면서 다른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조정이 나올 때 덕산 하이메탈은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일부 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또 강한 종목들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단에서의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일부 종목단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반도체 이제 부품에 해당하는 솔더볼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판 종목들이 올라갈 때 기판과 칩 사이를 연결해주는 솔더볼 매출도 당연히 같이 함께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덕산 하이메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일부 익절 해나가시면서 지금 목표가도 추가 상향해볼 만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10,000원 구간대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장대 양봉으로 월봉상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10년도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 구간이 지금 14,000원에서 16,000원 구간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한 번만 더 이제 올라와주면 또 매물에 대한 또 부담이 있는 구간대로 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 익절하시면서 추세 대응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의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일단은 산업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모멘텀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순환매 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방산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원전 오늘 굉장히 좋았죠. 원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쪽 이제 기관의 매수에 집중이 되고 있고 산업의 모멘텀이 더해지는 업종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이어서 기관을 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기관의 수급이 보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곽유정 대표님은 어떤 전략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전략이긴 한데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이제 네. 기관 외인 수급 중요하다 하셔서 제가 슬쩍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봤는데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외인 더 기관 낫나요? 매수세가 네. 순매수가 더 많이 들어온 오.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전략은 비슷합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 이슈와 또 이런 외인 기관 수급이 가는 쪽, 그러니까 장이 흔들릴 때 분명히 지금 외인 기관이 빠지고 나가는 쪽도 있는가 하면 또 들어오고 있는 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쪽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쪽 관련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전 관련 어허. 섹터인데요. 원전 쪽은 지금 계속해서 뭐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와주고 있는 관련 섹터인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제가 해왔습니다 오늘. 원전주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송률 매니저님은 하나투어를 가지고 왔고요. 곽유정 대표님은 한전기술을 담아봤습니다. 유정 대표님이 선방을 먼저 하셨거든요. 좀 하나투어로 공격 한번 해주시죠. 이거 호재예요. 꼭 이렇게 두들겨 맞는 종목들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하나투어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수급을 볼 때는 우리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네. 대량 거래가 지금 터져줬는데 어느 정도만의 지금 대량 거래냐면은
거진 한 6개월 만에 대량 거래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손객 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3%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9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여행 서비스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AI 기반 수요 예측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도하게 결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세기라든가 좌석이라든가 과도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과도하게 대응을 안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회복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 정말 오늘 거래량이 많았고 2%대 상승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실까요? 예, 일단은 일봉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저항 매물대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구간이 6만 원 구간입니다. 라운드 피겨죠. 6만 원 목표가 잡도록 할 거고요. 일봉상에서 지금 저점이 언제냐면은 23년도 10월 20날 4만 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역사적 저점 역할하고 있는 4만 원 손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유열 매니저님의 공략 종목은 하나투어였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은 한전 기술을 픽하셨습니다. 네. 어떤 원전 중에서 이 종목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설계를 전담하는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한전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한전 산업이 또 급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한전 그룹주들 내에서의 순환매를 봤을 때 한전 기술도 같이 함께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만우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원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노후화된 원전들도 있겠죠. 그런 MRO 사업까지 같이 함께 토탈해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곳이 한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면 이제 지난해 이제 6월 기점으로 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우리가 본계약을 따냈고 이제 차차 매출액이 계속 반영이 될 텐데요. 보니까 체코 그 원전 수주가 지금 수주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천억 원대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수주 금액이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출 반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거기에다가 또 웨스팅하우스 AP 1000 종합 설계 중에서 부분 수주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수당 거의 한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추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경쟁력을 이제 비교를 해봐도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12기, 유럽에서 12기 정도 이상의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런 이력이 있는 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인력으로 최대 8기까지 수행한 이런 경험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또 따낸다라고 했을 때 이 한전 기술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차세대 이제 부유식 SMR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전 기술이 이런 부유식 SMR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 기술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요. 네. 외인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되고 있고요. 특히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연이은 순매수세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전기술 신고가 움직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정규장에서는 2% 하락 마감하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장은 사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3% 정도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월달 구간에서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면서 윗꼬리가 한번 달리긴 했었거든요. 이때 네. 한번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와줬고 다시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전에 16만 6,600원 구간대를 돌파한다라는 가정하에 17만 원 1차적으로 제시 도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2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의 한전 기술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검증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하나투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오늘 오른 건 중국 춘제에 대한 기대감도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이 일정이 기대감이지만 춘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로 작용할 우려는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차트에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재료 소멸이어도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렴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 매출도 굉장히 크지만 중국향 매출도 굉장히 큽니다.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허용이 됐고 그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 가격대에 걸맞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이다.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이 일정이 지나더라도 그래도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검증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기술 검증을 좀 해볼게요. 앞서 대표님께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전산업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가 탄력은 한전산업이 더 좋더라고요. 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8% 상승 마감했고 한전기술은 오늘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엇갈린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 엇갈린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주 내에서의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보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순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것처럼 한전 그룹주 내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전 산업보다도 한전 기술이 앞서서 더 먼저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산업이 간 만큼 다시 한전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유효하게 매수 구간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은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업종별로 중요한 뉴스, 업종별로 주요 테마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 제가 게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유튜브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코인이머니 코너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